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씩을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과하면 동요부터 떠올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제가 못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 동요 안에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과의 효능과 어떻게 섭취해야 기적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구글링을 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누군가가 사과를 한 달 동안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올렸더니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본인이 실제 한 체험을 바탕으로 좀 진솔한 글을 남겨서 저도 관심 있게 보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원래 사과를 거의 먹지 않던 사람이고 비만에다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경계성 당뇨까지 있었고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단 음식에 중독이 돼서 매일 특히 밤에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간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사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먹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과자나 사탕이 먹고 싶다는 욕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사과를 매일 먹은 지 한 달 후 6kg이 빠지고 위산 역류가 사라지고 아토피 피부염도 호전되면서 병원 갈 일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에이, 이 결과는 과자, 사탕같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줄여서 생긴 결과이지 사과가 무슨 도움이 됐으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장내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바뀌면 식탐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요. 건강한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익균이 사과를 먹고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요.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무너진 장벽을 복구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장벽 군데군데 구멍이 생겨서 세균, 독소가 침투하는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독소가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 염증을 잘 일으킬 수가 있죠. 더불어 사과 속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요, 대장 속의 그 찌꺼기들을 쫙 흡착을 해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배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인데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도 당연히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하게 해주는 이너 뷰티 식품입니다. 자, 이렇게 장을 깨끗하게 클렌즈 해주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용종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은 특히 매일 사과를 꾸준히 드실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사과는 대장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모든 혈관 질환,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해주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사과는 혈액이 가는 그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의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혈전이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이요, 혈관에서 혈전을 생성하는 단백질인 PDI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 성분이 가장 뛰어난 혈전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루틴 성분이 풍부한 것이 바로 양파, 메밀, 그리고 사과입니다. 뇌졸중지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서 조사를 쫙 해봤더니 사과 같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뇌졸중 발병 위험을 52%가량이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 사과의 반전 효능인데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당뇨에는 과일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었는데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오히려 사과를 섭취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사 전 30분에 사과 반 개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뉴트리언트라는 영양학 저널에서요, 북경대학교 농업대 연구진이 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18에서 24세 사이에 건강한 사람 18명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 쌀밥과 사과를 동시에 먹은 경우,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 그리고 쌀밥을 먹기 전 사과와 그 당분 함량이 같은 설탕 용액을 먹게 한 경우에 혈당 변화를 각각 살펴보았어요. 그 결과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미리 사과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밥만 먹었을 때와 비교해서 절반 정도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맛이 달콤하기 때문에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돼서 못 먹는 당뇨 환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사과의 칼로리는 100g당 57칼로리로 배가 51 그리고 귤이 39니까 이거보다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사과의 GI 지수를 살펴보면요, 36입니다. 보통 GI 지수가 55 이하이면 혈당 지수가 낮은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만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사 후가 아니라 반드시 식사 전에 드셔야 하고요. 사과를 갈아서 만든 사과 주스를 마시게 되면은 섬유질이 다 끊어져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도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사과를 통째로 씹어서, 그리고 당뇨인이라면은 하루에 반 개 이상 넘지 않도록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과를 매일 먹으면 좋은 네 번째 효능은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기관지를 청소하고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사과, 능금은 오래전부터 기를 내리고 담을, 그러니까 객담을 삭히는 음식 약재로 쓰여 왔는데요, 들이마신 공기가 역상하게 되면서 기침하는 것을 막고 가래를 청소하는 효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평소 폐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목부터 칼칼해지면서 기침하고 또 객담이 생기면서 목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호흡기 점막의 미세 염증을 다스리고요, 또 폐기관지로 가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는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로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나중에 컸을 때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임신 중에 사과를 먹으면요, 뱃속의 아이도 나중에 천식에 걸릴 위험이 내려간다고 보고했고요. 또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률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으니까 호흡기에 알러지 천식이 있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섭취해 보셨으면 하고요. 흡연으로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못 끊는다면 사과라도 매일 꼭 드셔야 해요. 사과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내 유익균의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작용을 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피부까지 맑아지게 하는 이너뷰티 식품이면서, 두 번째, 루틴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하죠. 식전 30분 전에 섭취를 하면 혈당 피크를 막아서 췌장 피로를 덜어주고요. 거기다가 폐기관지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좋고요. 천식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누구나 다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이런 좋은 효능들이 있으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과 예찬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사과의 이런 효능을 보려면 반드시 껍질째 다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팩틴도 루틴 성분도 모두 이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을 깎아서 사과 알맹이만 쏙 빼서 먹는다면 정말 약이 되는 부위는 그냥 다 버리고 속빈 강정이 아니라 껍질빈 강정만 먹는 거예요. 다만 사과를 껍질째 드시려면 유기농 상아를 구입해서 드시거나 농약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서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사과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사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침에 빈속에 사과를 먹었을 때 간혹 속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트와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데친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속쓰림 없이 좀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이 예민한 분들은 사과를 먹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원활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배가 아프고 변이 묽어지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사과를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서 상온하고 비슷한 온도로 만들어 두었다가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사과를 잘라서 구워서 구운 사과로 드시면 훨씬 더 장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맛있는 사과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